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쓰는 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고,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그리고 정말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과연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 작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작성 팁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쵸.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 왜? 나는 여기에 왜 지원한다는 것만 밝히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뭐 500자를 써야 될 때도 있고, 700자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들이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아니라 너무 뻔한 거, 왜 지원했니? 그랬을 때의 작성 팁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팁은 있죠. 굉장히 많은 팁이 있는데 일단 또 오늘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마침 예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예시까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접근 방법은 뭐냐면, 그럼 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이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 직무 지원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직무 지원 동기는 뭐 어느 기업이 됐건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직무니까 직무에 대한 내용만 넣으면 되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해요. 직무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뭐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지식이 있다, 어떤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없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등 약간의 어거지성으로 막 꾹꾹 눌러 담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도 있죠. PEST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왑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의 뭐 포피 분석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삼시 분석도 있는 거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야,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다 해가지고 기업 분석을 해야 되냐? 물론 그러면 좋긴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 이제 제가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보통 기업 분석은 다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적이란 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영업 직무가 아니에요. 기획 직무가 아니에요. 회계 직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냈다, 뭘 했다, 이게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아요. 그런 것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기업 분석의 가장 커다란 툴을, 가장 커다란 범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끄집어 갖고 올 것이냐. 요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예가 있으니까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작성한 내용이었고요. 2025년 5월 달에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채용 연계형 인턴 자기소개서 요걸 좀 제가 만들었었고요. 이때 이제 직무가 이 증권회사에서 뽑는 직무들 있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보시면 뭐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 동기를 쓸 때 있어서의 가장 좋은 툴은 뭐냐면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건 이제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서를 뭐 저도 작성을 하고 첨삭도 하면서 느낀 건데 기업이 과연 뭘 좋아할까? 그랬을 때는 일단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동향이 어떤가? 이게 뭐예요? 보통 패스트라고 하죠. 그러면 그러한 동향 하에서 이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예요, 이게? 수화시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들어가는 직무는 무슨 역할을 할까? 그래서 크게 거시적인 거에서부터 미시적인 걸로 가게. 그래서 산업, 기업, 직무로 연결시키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직무별 핵심 이슈를 찾아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PB의 관점에서, 즉,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PB예요. 그렇다면은 한국투자증권의 PB 직무에 지원하며 어디에? 자산 관리 산업의 핵심 이슈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나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야 돼요. 그럼 이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자산관리 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최근에 자산관리 시장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은퇴 자산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숫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2025년 기준에 국내 자산관리 시장 규모가 1,500조 원으로 성장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얘기해 준 거예요? 자산관리 시장, 자산관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 다음 뭐 얘기해 줍니까? 그 다음에 기업으로 와야죠. 그러면 이렇게 1,500조 원 시장인데 한투 니네 뭐 하고 있냐? 니네 자산관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유지하고 있잖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 상품을 강화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내 직무를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이제 내 보유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그럼 이걸 왜 잘할 수 있냐? 대학 경제학 동아리에서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설계 경험을 쌓았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당신의 자산이 뭐 예를 들어 뭐 100억 있어요? 그럼 100억을 다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는 채권에, 얼마는 주식에, 뭐 얼마는 뭐 어떤 뭐 주식형 증권에, 펀드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봤다. 그래서 나는 한투의 강점을 살려, 강점이 뭐였어요? 1위였잖아요. 고객의 재무 목표를 실현하는 PB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해당 기업의 지원 동기를 쓰려고 하면은 내가 지원한 기업이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증권 회사 자체를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지원한 직무는 혹시 이 시장을 더 세분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랬을 때 뭐로 가는 겁니까? 자산 관리로 간다. 그래서 자산 관리 시장 얘기해주고 한투 얘기해주고 내가 직무 준비한 거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포부 얘기해주고 이게 굉장히 좋은 지원 동기다. 이번엔 본사 영업. 본사 영업은 IB, 뭐 PF, 법인, 연금, 국제 관점에서 한다면 나는 본사 영업 직무에 지원하며 IB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글로벌 확장. 그럼 이번엔 뭘로 가는 거예요? IB 시장으로 가는 거죠. 2025년 기준 국내 IPO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활약을 맞았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 어때요? 대형 증권사가 야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IPO 우리한테 줘. 그래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역시 알려주죠. 한투는 2017년 초대형 IB 지정 이후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아주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레퍼런스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에 위에 있는 거랑 다르죠. 위에 있는 건 자산관리 시장, 자산관리.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뭐 IPO, 그렇다면 IPO. 그 관점인 거죠. 그럼 나는 대학에서 기업 재무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한 경험이 있다.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회사 들어가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이 경쟁력을 활용해 기업 고객의 자금 조달, 해외 투자 지원에 기여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해가 되시죠? 운용의 관점에서, 리서치의 관점에서, 본사 관리의 관점에서. 본사 관리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뭐 사업이니까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본사 관리, 경영 지원은 뭔데? 자, 한국투자증권 본사 관리 직무에 지원하며 관리니까 뭐예요? 금융산업의 글로벌 확장,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2025년 금융산업은 더 제일 거시적인 걸로 가는 거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잖아. 규제 강화잖아. 그래서 이런 때는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확장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특히나 전국이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해외도 트럼프의 관세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 제가 이걸 찍고 있는 7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죠? 지금은 주식이 3,200포인트를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화랑이죠. 지금 여의도 가시면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분들이 쓰는 돈이 매일 그냥 고깃집 가면 꽉꽉 차 있고요. 돈 엄청 쓰더라고요.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진짜 불경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랑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랬지만,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 이랬다는 거. 그래서 한투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난 관리니까 재무 안정성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해야 되니까 홍콩이라든지 뉴욕 법인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면 너는 뭘 했는데? 저는 대학에서요, 프로젝트 관리 동아리 활동으로 협업 경험을 쌓았고요. 어찌됐건 관리는 리스크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리스크 분석과 과목을 통해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도 배웠고, 그래서 들어가서 글로벌 확장 전략은 내가 지원할 것이고, 특히나 리스크 관리할게. 이거는 사실상 뭐 한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 써먹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나는 뭐 자산관리 시장이 어쩌고 IPO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반적인 금융산업과 특히나 주식시장, 증권 회사들 위주로만 좀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IT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IT 디지털 직무에 지원하면서 이쪽 금융 쪽은 빨리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게 보안 이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금융산업은 디지털 금융시장이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모바일 거래 AI 기술 도입이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원한 한 투는 이 거시적인 방향성에 맞춰서 봤을 땐 뭐가 어때? AI 챗봇 도입과 같은 디지털 혁신 추진하고 있잖아.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하고 있잖아. 역시 내가 지원한 기업의 분석을 어떻게? 내가 분석한 산업으로 끼워 넣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담아내자.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활용해서 앱 인터페이스를 설계했고 SQL로 데이터 분석했다. 사실 이건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금융으로 지원할 땐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도 들어가서 디지털 전환 이끌고 보안과 데이터 분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물론 이것도 100점은 아니에요. 또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지원 동기 쓸 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잘 쓰는 툴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너무 브로드한 접근, 기업 분석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끊어줘야 되죠. 그리고 어느 지점을 한정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의 산업, 기업, 그 다음에 직무,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지원 직무에서의 각각의 내용을 분석해 보시는 게 지원 동기나 포부를 작성하실 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 블로그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요대로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게 산업과 기업과 직무 준비도는 뭐 여러분이 정보는 제공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작성해 줘 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또 사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광범위한 분석을 하다 보면 시간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기업이 속한 산업 아니면 내가 지원한 직무 쪽에 있어서 산업을 발라낼 수 있으면 그렇게 그래서 그 관점으로만 기업 분석을 해주시자.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게 써먹을 수 있는 자료지. 그게 아니면 기껏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주식 투자하려고 지금 기업 분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 분석하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상 뭐 제일 좋은 기업 분석, 제 지원 동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난 자산관리 시장이다.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자산관리 하겠다. IPO 어떻게 IPO 할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리스크 관리 하겠다 등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정보가 많은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으니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갔고 일단 여러분이 지원 동기 쓸 때는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관점. 그래서 항상 외우십시오. 산, 그다음 무엇입니까? 기, 그다음에 직,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리고 한번 AI를 돌려보시라. 그러면 원하는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면접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이었던 자기소개서 때 작성할 때 지원 동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